자, 이번 시간에는 여기 modify 패널 명령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 modify 패널 여기 modifier 리스트를 열어보시면 이 명령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지금까지 이제 모델링과 관련돼 가지고 모델링이 끝난 뒤에 사용하면 좋을 만한 명령들을 몰아가지고 중요한 것만 몇 가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modify 개념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병을 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볼 건데요. 밴드라는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거는 이 모델링된 물체를 변형하는 명령들입니다. 첫 번째로 여기 밴드라는 명령이 있죠. 클릭. 자, 밴드라는 명령을 주면 지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제가 여기 remove modifier from stack 명령을 써가지고 지금 밴드 줬던 걸 다시 삭제할게요. 다시 밴드를 줘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브젝트 주위로 아무것도 없는데 밴드를 클릭하면 이 노란색 박스가 하나 만들어지죠. 요걸 바로 기즈모라고 부릅니다. 기즈모. 여기 그러면 에디터블 폴리 위에 밴드라는 명령이 나타나고요. 이 정거 아이콘을 써가지고 현재 명령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밴드랑 센터 두 개의 서브 오브젝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 밴드라는 명령은 뭐냐면 단어 그대로 이 파라메타에서 앵글을 주시면 이렇게 물체를 구부리는 명령이 밴드입니다. 밴드. 자,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이 디렉셔널을 주시면 어떻게 되죠? 이 회전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어느 방향으로 휠지를 선택해 주는 게 앵글과 이 디렉션 명령입니다. 그리고 밴드 악시스를 보시면 X, Y, Z 세 개가 있는데요. 현재 Z축으로 적용이 되어 있죠. Y를 선택하면 자, 이런 식으로 Y축 기준으로 밴드가 먹는 거고요. 이렇게 X를 선택하면 이렇게 지금 보듯이 X축을 기준으로 이 밴드의 값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미트 이펙트, 자, 다시 Z로 놓고요. 이 리미트 이펙트는 뭐냐면은 범위를 줘가지고 지금 보면 오브젝트 끝에서부터 끝까지 적용이 되는데요. 그게 아니라 특정한 범위를 줘가지고 밴드 명령을 모디피어 명령을 적용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리미트 이펙트 명령입니다. 자, 근데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이 밴드 악시스라는 개념인데요. 이 밴드 악시스는 뭐냐면 XY Z축의 기준이 어느 뷰에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갑니다. 자,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게요. 그러면 제가 지금 탑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세그먼트를 이렇게 10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박스를 제가 프론트에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레프트 뷰에서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탑에서 이쪽에 갖다 놓고요. 자,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건 탑, 이건 프론트, 요거는 레프트 뷰에서 만든 박스인데요. 여기다가 동일하게 밴드 명령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앵글을 좁으면 현재 기본값은 Z축이죠. 그러면 이 축으로 쉬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밴드를 줘가지고 움직여 보면 축이 다르죠. 마찬가지로 레프트 뷰에서도 제가 밴드를 줘가지고 한번 앵글을 적용하면 어떻죠? 결과가 다 다릅니다. 즉 이 Z라는 거는 로컬 축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로컬 축이라는 건 뭐냐면 선택한 뷰, 생성 뷰를 X, Y로 가집니다. 즉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탑에서 만들었으니까 자, 여기가 X, 여기가 Y가 되는 거고 이 Z축, 즉 프론트에서 봤을 때 이 축이 Z가 되죠. 그러니까 이 Z축이 지금 쉬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만든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프론트에서 만들었으니까 프론트를 X, Y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축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Z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쉬게 되는 거고 레프트 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밴드 악시스라는 거는 물체가 어느 뷰에서 만들어졌냐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이 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Z를 했을 때 제가 앵글을 이렇게 주면 이건 뭐죠? 결론은 이 오브젝트는 최초에 탑에서 만들어졌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밴드의 서브를 보시면 이 기즈모라는 거와 센터가 있는데요. 일단 센터부터 하죠. 자, 센터라는 건 뭐냐면 이 밴드 명령이 적용되는 시작점, 즉 밴드 명령의 중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스를 뭐 50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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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자리를 그려볼게요. 저는 지금 이거를 탑에서 그렸죠. 자, 그런 다음에 동일하게 밴드 명령을 줘서 쉬겠습니다. 자, 근데 잘 보면
Z축일 때는 지금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휘게 되죠. 근데 제가 이거를 X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탑에서 만들었으니까 여기가 X가 되죠. 이쪽이 Y고, 즉 프론트에서 이쪽이 X가 축이 이렇게 휘는 건 맞는데, 이번엔 다른 점이 뭐죠? 이 중심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휘게 되죠. 아까 Z로 놨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끝을 기준으로 이렇게 휘었는데, X 같은 경우엔 중심을 기준으로 됩니다. 즉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프론트에서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십자가 무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센터라는 거예요. 센터. 자, 그래서 밴드에서 다시 센터를 눌러보시면 이 노란색으로 활성화가 되고요. 이 센터를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 밴드 명령의 변형의 중심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Z로 놓으면 이번엔 상황이 약간 또 달라지죠. 이렇게. 즉 이 축이 Z니까 이 축을 어느 방향으로 휘긴 휘는데 센터가 몰려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센터라는 의미고요. 자, 제가 밴드를 버리고 다시 줄게요. 이렇게. 그리고 기즈모라는 건 뭐냐면 이 물체를 둘러싸는 박스를 의미합니다. 박스. 이렇게. 즉 이게 좀 개념이 약간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객체로 다시 돌아올게요. 이 밴드라는 명령은 뭐냐면 밴드를 여러분들이 줘가지고 물체를 변형하면 실제 이 물체를 변형하는 게 아니고요. 이 물체를 둘러싸는 박스, 즉 기즈모라는 이 박스를 만들어서 박스를 변형하면, 즉 기즈모를 변형하면 그 안에 있는 물체가 영향을 받을 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개념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나 더 하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센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리미트 이펙트라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센터를 설명을 드렸어요. 자, 지금 보시면 앵글이 기즈모 전체에 걸쳐서 적용이 되죠. 근데 아니라 나는 특정 부분, 뭐 여기서부터 요만큼까지만 밴드가 먹고 싶다든가 여기서부터는 직선으로 가고 그럴 때는 이 리미트 이펙트를 키시면 되는데요. 자, 클릭. 그러면 바로 쓰러지죠. 이 리미트 이펙트의 어퍼랑 로우의 기준은 뭐냐면요. 현재 이 센터의 위치를 기준으로 위쪽과 아래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어퍼 리미트 값을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센터를 기준으로 지금 이동되는 노란색 박스가 보이시죠? 즉 이게 어퍼 리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 센터 밴드 명령은 센터에서부터 어퍼 리미트 370까지 적용이 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직선의 모양이 되는 겁니다. 자, 얘는 잠깐 지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센터를 옮기시면요. 자, 센터를 제가 프론트에서 그대로 이렇게 옮겨 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센터에서부터 어퍼 쪽만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370까지 밴드가 먹고 그 이상은 안 먹게 되고요. 밑으로 마찬가지고 만약에 밑에도 주실 거면 이 로어 리미트를 설정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센터를 기준으로 위아래로 여기서 설정한 유닛만큼 밴드 명령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리미트. 그래서 실제 요거는 뭐 애니메이션, 캐릭터 애니메이션에서 간단히 쓰이기도 하는데요. 뭐 이렇게 구부러지는 효과와 디렉션으로 이렇게 방향을 보는 효과 같은 거를 애니메이션을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밴드 명령은 지우고요. 다른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테이퍼를 해보겠습니다. 자, 테이퍼. 이 명령은 뭐냐면 물체를 이렇게 기울여주는 명령이에요. 물체에 기울임을 주는 거. 그리고 어마운트 빼고 커브를 줘가지고 이렇게 물체를 곡선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 값을 줘서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모양이 돼버리죠. 나머지는 파라메타가 동일해요. 만약에 프라이머리 같은 거는 어느 축으로 줄 거냐, 밴드랑 동일하고요. 이펙트 같은 경우엔 지금 보시면 양쪽 XY축 동시에 벌어지게 되는데요. X로 주면 어떻게 되죠? 이쪽에서 봤을 때는 원래 모양 그대로인데 이쪽에서 봤을 때는 테이퍼가 적용이 되죠. 이쪽 Y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미트리 같은 경우에는 대칭인데요. 이 상태에서는 지금 효과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그 센터를 기준으로 대칭으로 적용이 됩니다. 즉 센터가 이렇게 객체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 얘를 켜시면 이렇게
테이프 명령이 대칭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이걸 다시 지울게요. 자, 그 다음 트위스트 명령. 트위스트 명령은 이렇게 객체를 꼬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꼬는 정도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 파라미터도 이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지우고. 자, 그럼 제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 기즈모라는 명령 때문에 이 물체를 꼬고 그리고 이렇게 휜 모양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자, 트위스트라는 명령을 줘가지고 꼬우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휘고 싶다. 그러면 밴드 명령을 줘가지고 이렇게 구부리면 됩니다. 그러면 모양이 완성이 되는데, 자, 이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제가 둘 다 지워볼게요. 이거를 반대로 거꾸로 주시면 안 돼요. 왜냐? 자, 제가 밴드를 주고 이렇게 구부린 다음에 트위스트 명령을 주게 되면요. 이 기즈모라는 거는 물체의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기즈모를 만들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꼬면 아까랑은 전혀 다른 모양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걸 원하실 때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거는 결과를 감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 기즈모를 생각하셔서 만들어야 돼요. 반대로. 자, 그러면 제가 이 밴드로 다시 내려올게요. 이 모디피어 리스트의 좋은 점이죠. 언제라도 원하는 파라메타에 가서 파라메타를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끄고 트위스트에 가서 트위스트 값을 줄게요. 그리고 밴드로 돌아가서 제가 구부리게 되면 그래도 안 되죠. 즉, 이 기즈모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체의 현재 모양을 둘러싸는 박스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명령어 적용 순서를 항상 생각하면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즉, 그런 모양 같은 경우엔 뭐 트위스트를 주고 아니면 테이퍼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뭐 기울여 주고 이거를 최종적으로 밴드 명령을 줘가지고 뭐 구부리고 싶다, 방향을 돌리고 싶다 이런 건 괜찮은데 그 외에 이제 밴드를 먼저 주거나 하면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명령어 적용 순서를 잘 기즈모를 생각하시면서 적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건 말씀드렸죠. 그리고 요 명령 remove modifier from stack 지우는 거. 그리고 show end result on of toggle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제가 폴리로 돌아와 볼게요. 그러면 폴리밖에 위에 게 적용이 안 되죠. 트위스트 하면 트위스트만 적용하고 밴드 테이퍼가 적용이 안 되는데 이게 다 적용이 된 상태에서 트위스트 값을 조절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즉 전체 스택을 다 어느 위로 가든가 현재 스택이 결과를 적용하고 싶을 때는 얘를 키시면 돼요. 끄시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제가 테이퍼에 있건 폴리에 있건 트위스트에 있건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키시면 현재 상태 밑에서부터 현재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바로 show end result on of toggle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지워볼게요. 자, 그리고 복사하겠습니다. 저희 인스탄스 모드에 대해서 배우셨죠? 카피랑 인스탄스. 그게 바로 이 스택과 관련 있는 거예요. 카피. 인스탄스 하게 되면 얘는 그냥 에디터블 폴리인데 얘는 폰트가 두껍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여기는 스택을 공유한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요 make unique 명령이 뭐냐면 이 인스탄스 관계를 끊어주는 게 바로 make unique 명령입니다. 제가 원본에다가 밴드를 줘서 구부리면 이쪽 것도 같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이 관계를 끊고 싶을 때는 요 make unique 명령을 눌러주시면 이제 서로 다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지워볼게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쉬운 명령 밴드 테이퍼 트위스트를 해봤고요. 자, 이번에는 FFD 명령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FFD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명령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2, 3, 4를 해보겠습니다. 4 곱하기 4 곱하기 4 같은 거는 요것만 설명드리면 나머지는 아실 거예요. 클릭 하면 기즈모가 만들어지는데 아까랑은 좀 복잡한 4 곱하기 4 곱하기 4짜리 기즈모가 만들어지죠. 얘는 뭐 다른 파라메타 손대실 거 없고요. 바로 서브 오브젝트 열어가지고 이 컨트롤 포인트만 선택해서 하시면 모델링 할 때 매우 도움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자, 지금 여기 컨트롤 포인트, 네모난 박스들 보이시죠? 이게 컨트롤 포인트인데 선택해서 움직이시면 물체의 전체 형태를 영향이 주는, 즉 기지모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유롭게 변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거 자체가 어느 정도 뭐 뚱뚱하다거나 밑에 부분만 뭐 키우고 싶다거나 이렇게 스케일로 살짝 조절을 해주고 싶을 때 쓰시면 매우 편리한 게 이 FFD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형태를 수정할 수 있는 명령.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기즈모를 한마디로 변형하게 되는 거니까 안에 있는 물체는 기즈모의 영향을 받아서 변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실제 폴리에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니까 언제라도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나머지는 아시겠죠? 2 곱하기 2 곱하기 2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리드의 수가 다를 뿐이죠. 이거는 나중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할 때도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캐릭터 쪽에서. 자, 이런 식으로. 이게 FFD 명령이에요. FFD는 뭐 중첩해서 많이 쓰셔도 돼요. 4 곱하기 4 곱하기 4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가 뭐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좀 더 망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또 줘가지고 뭐 3 곱하기 3 명령을 줘서 이렇게 수정을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니까요. FFD 중에 박스나 실린더 모양은요, 이 기즈모의 모양인데요. 제가 박스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set number에서 이거의 장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직접 포인트를 정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곡선의 알고리즘 자체가 약간 달라가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즉 이거는 넙스랑 스플라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는 정점의 위치를 서페이스가 지나가도록 해주는 방식이고, 이 2 곱하기나 3 곱하기 4 같은 경우는 약간 넙스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리드 수가 모자른다고 하더라도 이 FFD 2, 3, 4 이 3개 갖고 작업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명령이 너무 많으니까요. 여기서 쉽게 명령을 찾으실 때는 키보드에서 바로 키보드 원하는 거 앞자리를 누르시면 돼요. 만약에 테이프면 T 누르시면 T의 맨 앞으로 이동하죠. 만약에 밴드다 그러면 B 누르게 되면 바로 이동하게 됩니다. UV이면 U 누르면 이렇게 바로 이동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를 선택하셔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NURMS 쓰실 때 또 같이 쓰시면 편한 명령이 뭐냐면 쉘 명령이라고 있어요. 쉘은 뭐냐면요. 자, 제가 이런 걸 하나 그려서 이걸 지워버리고 폴리로 변환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픈된 경우에 쉘 명령을 주게 되면요. 제가 클릭해 볼게요. 어떻게 되죠? 바로 뒷면 처리가 되면서 어마운트를 주게 되면 이렇게, 즉 단일면에 두께를 주는 명령이 쉘 명령이에요. 그래서 아웃라인 어마운트 또는 이너 어마운트를 줘가지고 스플라인의 아웃라인처럼 이렇게 두께를 주는 명령이 바로 쉘 명령입니다. 나중에 단면, 뭐 자동차 같은 거 그리실 때도 뭐 이런 객체에서 출발을 하셔가지고, 자, 폴리, 뭐 얘를 이렇게 변형해서 뭐 그리실 때가 있을 거예요. 서브 디비전 서페이스, 이런 식으로. 뭐 어떠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피스를 만드실 수가 있죠. 자, 뭐 이렇게 그리시다가 이거를 작업을 끝내고, 자, 이렇게요. 근데 이거는 지금 단면이죠. 얘한테 약간의 두께를 주고 싶다. 그럴 때 쓰면 좋은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쉘 명령이에요. 그럼 이렇게 두께를 가지게 되죠. 좀 너무 많이 줬는데, 자,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두께를 가진 물체는 두 장을 작업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작업해서 바로 쉘 명령을 줘서 두께만 주시면 원하는 거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모디파이 명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모디파이 쪽은 재질과 관련되어 있고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책이라든가 그런 걸 찾아서 제가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찾아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하나 더 하면 여기도 에디트 폴리 명령이 있어요. 그리고 에디트 스플라인 명령도 있고요. 폴리 같은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제가 가르쳐 드린 건 박스로 서브로 작업하려면 바로 여기서 에디터블 폴리로 바꾸셨죠. 그게 아니라 단계별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폴리 하게 되면 박스 위에 에디터 폴리가 얹어지는 거고요. 이렇게 동일하게 뭐 돌출을 한다든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뭐 정점 자체를 수정한다든가 모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뭐 또 망칠 것 같다. 왜냐하면 맥스가 언두가 워낙 안 되니까요. 그럼 다시 에디터 폴리를 주셔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계속 쌓으면서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그렇게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 제가 이게 에러가 잘 나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자, 뭐 이렇게 작업하시면서 계속 쌓으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이 모디피어 명령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모델링 끝나고 전체적으로 조절하시거나 특정한 애니메이션 같은 거 할 때 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